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경제진흥원 SBA의 김상용 전문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잠깐 이 지벨리에서 AI와 관련되는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몇 분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세미나는요, 이렇게 조찬영 세미나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7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분 중에 한 3분, 4분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0명 정도 내외 지금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저것도 한 2년 가까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벨리 시민청에서 오프라인 교육으로 지금 오늘 매주 수요일 날 지금 10시부터 또 12시까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학생 대상 스마트워크 동아리 모임이 지금 그 공덕동 창업허브에서 매주 토요일 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대학생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다음에 휴학하고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을 모아갖고 스마트워크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미래 내일 일경험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연결을 해갖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리는 그러한 이제 동아리 모임을 하는데요. 저쪽하고 이쪽하고는 제가 이렇게 클릭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동아리 모임은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제가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막 발표 막 시키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모임에 대표님들 앞에 세워가고 발표시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지난주에 한 8명 정도 모였는데, 앞으로 이제 동양미래대하고 지금 연계해서 학생들 교육시키고 동아리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일경험으로 또 이렇게 연계시키고 뭐 이런 형태로 나갈 예정입니다. 잠깐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침 7시에 지금 저렇게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공덕동 창업허브에서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오늘 아침에 10시 세미나에 참가했던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저런 행사들은, 세미나는 사실 2년 정도 됐어요, 진행된 지가.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제가 저런 모임에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 뵌 분이 여기 몇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거 사실 돈 받는 건 아니고 다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표님들 이렇게 뭐 빠지시는 분은 빠지시지만은 정말 그래도 열심히 잘 나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목요일 모임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했던 모임에 이렇게 지금 오늘 아마 85명 정도 왔는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원들 보내셔갖고 이런 교육 사실상 딴 데 가면 돈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하시는 게 얼마나, 이 지벨리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이 좋은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이 무료로 진행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제가 잠깐 안내 드렸고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달 반 전에 콘텐츠 여기 이제 고정한 이사님께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오셔갖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이따가 그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애로사항을 이렇게 쭉 듣다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액션 플랜을 이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시길래 그거 왜 고민하시냐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냥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시는 대표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머리에서만 계속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여기 GPT 코리아에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오시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 갖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고장한 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고 이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고민거리가 뭔지를 잠깐 기업 소개하고 그 기업의 고민거리가 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 여기서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콘텐츠어 고장관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거입니까? 제가 오늘 그 발표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저희 그 회사에 그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어떤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그 해결하는 과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회사 속에서 잠깐 회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회사는 그 2013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해외 그 전시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주로 전시 참가에 관련된 업무, 그 다음에 부스 시공, 그리고 현지 파트너 발굴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기관, 그리고 뭐 대중소기업들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업무들을 쭉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자신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그 돌파력도 있고 우리가 해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러던 이제 그 와중에 저희 뭐 올해도 이제 해외 전시회가 쭉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진행하면서 제가 한 달 반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그 제미나이 그 유료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GPT도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희 업무 내용을 좀 기입을 하고, 우리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망하지 않고 우리 회사가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제미나이의 결과가 놀랍게도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당신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그 놀랬던 점은 저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어떤 위험 요소가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 제미나이의 보고서는 특징이 그냥 추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근거들을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근데 업을 당연히 제가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내용을 읽으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그날 계속 이제 파고들고 또 대화를 하고 한 5시간 정도 쭉 이제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떤 보고서 형태로 결과물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에 기반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죠. 그러면 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걸 하면은
살 수 있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제미나이가 저보다도 저희 회사보다도 더 정확하게 업무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싫어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업무 중에. 돈은 되지만 업무가 좀 복잡하고 힘들고 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제미나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당신은 해야지만이 그래도 좀 더 버티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를 저희가 다시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분야는 해외 그 전시에 나가면은 그 전시장에서 사실 전시에 나가는 목적이 그 현지의 파트너 또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요. 그 바이어 파트너 발굴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하기보다는 좀 더 쉬운 쪽으로 업무를 선택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가장 어렵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제미나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제미나이라는 친구가 다시 또 이제 방향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과정을 밟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솔루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미나이에 저희가 그 첫 달 무료였고 한 달 비용이 약 3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GPT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보고서를 그날 제가 받았던 내용은 저희 같은 그 중소기업이 그런 보고서 받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을 더군다나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그 서울경제진흥원의 김상용 위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 제가 사실은 휴일 이러이러한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까요? 라는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맥을 짚어가면서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 이제 뒤에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갖다가 알았고 그리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 이제 파악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근거 없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향 그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빠른 시일에 망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사실 망한다는 제가 단어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느낀 거죠. 한번 여러분들도 제미나이에 한번 또는 저 GPT 쪽에 넣으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물어보시면 재미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AI 쪽에 질문을 할 때 인간에게는 말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터놓고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나온 그 결과물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쪽을 통해 가지고 또 그 어떤 결과물을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같이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일련의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겪으면서 굉장히 그 한편으로는 저희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AI라는 어떤 그 툴을 가지고 개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단지 저희가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 활용을 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괜찮은가요? 네. 네. 최근에 제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너무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일본의 손정희 씨 강의하는 내용을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손정희 씨가 개발한 크리스탈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일본 대기업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월간 구독료가 6천억 원입니다. 손정희 씨가 대기업들한테 받고자 하는 돈은. 근데 그만큼 이제 그분이 개발한 솔루션이 굉장히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돈은 거의 뭐 10만 원이 안 되죠. 다 이것저것 해도. 근데 그런 돈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이제 제가 그 이후에도 어떤 업무의 방향을 잡는 부분 그리고 업무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반드시 이제 GPT 또는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 이제 자료를 갖다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축적된 자료를 다시 저희가 도입한 챗봇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그쪽에다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걸 DB화 시켜가지고 보다 이제 검증된 자료를 신속하게 저희 고객사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겁을 먹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불안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AI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 1년 내지는 2년 후에 어떤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사님께서 우리 회사의 가장 약점이 뭐였다는 거, 그죠? 약점이 뭐였고, 제미나이를 통해 갖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갖고 이야기해 준 걸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약점으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수 참가 업무에 관련된 대행 업무, 그 다음에 시공 관련 업무 이런 부분도 물론 이제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AI를 써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하는 업무를 파악하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보가 이렇게 열렸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기업들이 현지에서 우리가 전시에 참가해가지고 바이어를 발굴하고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 부분 마찬가지로 기업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힘들게 느끼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힘들게 느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찾고 솔루션을 좀 플랫폼화 시켜가지고 이걸 진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회사의 수익률이 좀 계속 감소가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이어를 발굴해서 매칭해 주는 것에 대한 고도화를 시키지 않으면은 콘텐츠원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를 제미나이가 이야기해 줬다. 네네. 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아마 비슷한 어떤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사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고민을 저한테 갖고 오셔갖고 이걸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던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위의 내용은 콘텐츠워 대표님이 나에게 위의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을 기반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액션 플랜을 짜야 될지에 대하고 상담한 내용인데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OKR을 만들어줘.
이게 지금 에러가 나버린 거네요. 이런 잠깐만. 지금 이거였습니다. 이게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게 되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좀 에러가 뜨는 거는 또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투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갖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거 그냥 얘한테 챗GPT한테 일종의 OKR과 오브젝티브하고 그다음에 KR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투두리스트까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제 이사님하고 같이 앉아갖고 그 결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님께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이게 분명해진 거죠. 방향은 제미나이가 알려줬는데 실제로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챗GPT를 통해 갖고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화장품 수출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바이어하고 좀 이게 그 빅바이어인데 그쪽하고 좀 이렇게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갖고 매출이 이렇게 급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지 지금 멘붕이 온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체를 갔어요. 가갖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뭐 하여간 이 고민거리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매출을 한 5억 정도 월 매출 5억 정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우리 회사 인원 감축해야 되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앉아갖고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갖고 이런 식으로 떠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뭐 일단은 지금 그러면 우리의 바이어를 지금 뭐 중동이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좀 이런 식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도 어떤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누가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을 맡도록 하자. 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그걸 하려 그러면 바이어 DB를 획득을 해야 되는데 바이어 DB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직원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그쵸? 이 내용은 화장품 수출업체 해외 마케팅 지원팀 이거는 제가 그냥 일부러 그 원래 회사 이름 직원 안 집어넣고 제가 만든 거고 해외 수출 증진을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을 통해 월 수출 5억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회의 내용이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OKR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별로 핵심 과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담당자별로 다 쪼갠 거죠. 할 일 목록들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놈을 노션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 내용이 원문 내용이거든요. 회의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담당자별로 아까 다 이렇게 했던 것들을 OKR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담당자가 하면은 체크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게 연동돼서 김민성이 18개 투두리스트 중에 9개를 끝내고 지금 5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뭔가 한번 월 5억 원이라고 하는 수출을 한번 달성해보자 라고 했을 때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거를 우리 전체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 업무들을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행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갖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면 하루 종일 끝나도 안 돼요. 일주일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챗GPT라든가 한테 던져주고 제가 만들어준 거를 보고 직원들이 지울 거 지우고 살릴 거 살리고 뭐 추가할 거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투두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KR과 그다음에 오브젝티브로 연동을 한 다음에 노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으면은 대표님도 보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자들 보고 담당자들도 다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죠.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도대체 지금 전달이 돼갖고 저 밑에까지 지금 뭔가 이게 라인업이 돼갖고 온라인이 돼갖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게 없으면은 물론 이거를 저게 그 뭐 이렇게 CRM이라든가 뭐 ERP라든가 뭐 하여간 어떤 그러한 저기 시스템을 통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거가 기존에 있는 어떤 그게 아니라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도대체 미션은 줬는데 하자고 했는데 누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음에 진행 상황을 내가 물어보지 않는 한에는 직원들이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답답하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옆으로 지나가면은 막 다들 막 컴퓨터 모니터 보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인지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또 평가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지금 콘텐츠의 사례를 들어서 이러한 저기 고민을 제미나이한테 통해 갖고 물어보고 제미나이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알려줬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투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러한 OKR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라인업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수출 매달 5억 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게 이 오브젝티브를 만들고 KR을 만들고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투두 리스트에서 하나씩 이룰 때마다 그냥 클릭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연동이 되어 갖고 최종 대시보드를 저런 식으로 공유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간의 소통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소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 시간 어떻게 되나요? 5분 남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와 관련되는 몇 가지 더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은 요런 것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금 큰 뭐 하여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들이지 않고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기 물론 뭐 ERP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은요 직원들의 개개인에 대한 이러한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점은 저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아까 고민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행동에 옮겨야 될지를 몰랐던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미나이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대한 액션도 제미나이나 챗GPT를 통해 갖고 저렇게 물으면 나올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사적으로 같이 투명하게 공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노션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갖고 공유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 최대한 5억은 아니지만은 하다못해 첫째 달은 1억, 그 다음 달은 예를 들어서 2억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거는 탑다운 방식
일반적으로 KPI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직원들이 아까 얘기했죠. 직원들이 같이 떠든 거예요. 직원들이 수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탑다운 방식보다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성의를 가지고 동참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밑에서부터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이사님하고 저하고의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